안 그럼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5도 5개의 도가 있었고 제일 높은 사람이 안찰사 양계라고 해서 북계와 동계가 있습니다. 북계, 동계. 여기는 이제 그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병마사가 파견됩니다. 경기가 있고 삼경이 있고 향수부국이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특수행정구역이 향수부국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천민집단이에요, 천민집단. 향소부국에서 보면은 이 소는 수공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향부국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금도 더 많이 부담하고. 조금 불쌍한 애들이에요. 이거는 향부국소는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자, 군사제도를 보시면 궁궐과 왕실을 수비하던 곳이 이군 6입니다. 그 다음에 개경과 국경지역을 방어하는 곳이 6위, 중앙군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 이름은 이제 경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현군, 그 다음에 양계에 주둔하는 주진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름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2군 6위, 그리고 뭐 통일시작 때 잔뜩 있었잖아. 그리고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있나? 잠깐만. 또 있네. 야, 오늘 주구장창 외운다. 신난다. 야, 이거 외울 게 살벌하게 많은데? 오호! 쉬는 시간 없이 가요. 딱 10분만 더 끝낼 거예요. 잘 봐. 얘네들의 제도 하나씩 봐봐. 설명만 해줄 테니까. 태조는 교육제도로서 태조가 개경과 서경에다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성종은 개경의 최고의 교육기관 국자감을 세웠습니다. 자, 요거 별표시 하세요. 조선시대 때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어디였죠? 성균관이죠. 성균관. 그 성균관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국자감입니다. 지방에는 향교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급 정도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향교. 성종이 한 거예요. 성종. 그 다음에 관리 등용제도로서 과거제라고 하는 거, 이건 누가 했죠? 쌍기. 왜 쌍기가 해? 쌍기가 건의한 거고. 광종이 실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음서가 있다. 음서는 내가 아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음서가 뭐라고 했어요? 음지. 음서제도는 귀족 자녀, 어디 써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귀족 자녀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 여기 있죠. 공음정과 마찬가지로 그 귀족 자녀가 그냥 곧바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서제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 여기 써있네. 5품 이상의 고위 관리 자손이 시험 없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가 이제 좀 특이합니다. 과거제도가 승과가 있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승과가 없어요. 묵과가 있죠, 묵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과거제도의 특징은 승과가 있었다라는 거, 승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묵과는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 이거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자기네들 무시한다고. 무신들이 왜, 그러니까 옛날에 이 고려시대의 무신들은 거의 그냥 핫바리 취급을 한 거죠. 자, 묵과는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양인이면 전부 다 응시 가능했는데 양인들은 농사짓느라고 사실은 과거 공부 못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양인은 응시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술과하고 명경과 있는데, 이게 제술과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유교 경전을 달달달달 잘 외웠는가 안 외웠는가, 이게 잘 외웠는가 안 외웠는가를 보는 거고, 얘는 제술과는 이렇게 어떤 뭐 시제를 하나 주고 나서 글을 잘 쓰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논술 시험이고, 얘는 필답고사, 필기고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달랐어요. 대충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건 잡과라고 하는 게 있었다. 잡과가 있었습니다. 기술관을 선발하는.
전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시과제도, 이 토지제도입니다. 전시과제도. 토지제도. 그래서 전시과는 그 얘네들의 월급을 너네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 얘네들은 월급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아요. 아니 관리가 되면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 네. 그래야 먹고 살잖아. 근데 월급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힘들어요. 땅 줘, 땅. 알았어? 땅을 준다고. 어떻게 땅을 주느냐?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무원의 등급이 몇 개냐? 9개. 9개잖아.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있잖아. 근데 이제 얘네들은 18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농사 짓는 땅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땔감을 이게 땔감이라는 뜻이야.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산을 줘. 알았어? 그래서 전시라고 하는 거야. 전시과. 그러니까 이걸 나눠준다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하는 거지. 땅을 주면서 그게 월급인 거예요. 왜? 근데 그럼 땅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승기 같은 소장농들한테 농사 져! 라고 시킬 거 아니야. 그럼 소장농이 농사를 져서 가을에 반 정도 그 수확물을 딱 떼다가 갖다 바치는 거지. 알았어? 수조권이라는 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월급이랍시고 이렇게 뭐 엽전 같은 거 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관리들한테 뭐 준다고? 전지라고 하는 땅과 농사짓는 땅, 그 다음에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라는 땅을 준다고. 등급에 따라 딱 주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거지. 알아들어? 딱 알아들었습니다. 관리가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 이거는 세습이 되는 게 아니야. 세습 물려준다라는 뜻이야. 불가. 전시권은 관리한테 주는 땅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시권은 월급에 해당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 회사 그 공무원으로서 그만뒀어. 그럼 다시 이제 국가한테 환납해야 돼요. 근데요, 공음전은 아니야. 공음전은 누구한테 주는 땅이지? 이 땅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오품 이상의 공신에게 주는 거야. 공신에게 은밀하게 준다 그래서 음지에서 준다 그래서 공음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얘들 음지네. 야, 음지라는 말을 왜 이상하게 생각해? 뭐가 음탕한 게 있는 거야? 음지요. 맨날 눈 마주쳐가지고. 공음전. 그래서 이거는 세습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다 물려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공을 세운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어. 나라에서. 자, 그래서 전시과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 전시과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었어? 전시. 시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 땔감을 의미하는 거고, 전은 밭전자야, 밭전자. 밭. 알았어?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을 주는 건 전. 그 다음에 땔감 얻을 수 있는 땅을 주는 건 시. 그래서 전시과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나라 하나가 그냥 벌써 끝나는 것 같아. 자, 이제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보겠습니다. 정치질서의 동요, 무신정권이 성립하다. 무신정권 알죠? 무신은 천대받은 거 알죠? 그 위에 묵과도 없잖아. 그냥 무술 잘하는 놈을 시켰다고요. 근데 고려시대 최고의 장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척준경. 우리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 나오는 거 있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봤냐? 네. 이 사람은 척준경은 말하자면 그 중국의 여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무신이었다. 척준경. 근데 역사책에는 안 나와요. 최경준 쌤 이름 비슷하지. 자, 이자겸이 일어납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죠? 네. 이자겸이 이제 난을 한번 일으키는데요. 이자겸의 난이 있고 뒤에 보면은 또 누구 난이 있더라? 묘청이 한 명 나오고 묘청이 있고 또 김부식도 난을 일으키긴 해요. 뒤에. 자, 이자겸 얘가 이제 난을 일으킵니다. 원래 문벌이라는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돈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부자. 정산. 벌이라고 하죠. 알았어요? 재벌이라고 하죠.
그 문벌이라는 건 뭐냐? 가문이 재벌만큼이나 막강하다. 그게 바로 문벌이야. 굉장한 가문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자겸의 가문이 거의 재벌급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제 문벌이 있었는데, 문벌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이제 처음에는 지방 호족이었잖아. 그지? 지방 호족이었는데, 그 다음에 신라의 육두품 출신, 얘네들이 이제 통일신라를 그 반대하던 세력이잖아? 얘네들의 이 출신의 유학자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지배층이 돼요. 얘네가 이제 지배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문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이 문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작은 가문이었다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자기 가문에서 아주 과거급제 합격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관리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자, 그 다음에 특징, 얘네들은 주로 과거와 음서로 주요 관직을 다 독점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요 산업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안 그래. 우리나라는 이상해.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으면 반도체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메타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냥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런 어떤 SNS 쪽으로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삼성이라는 그룹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생명, 바이오 하여튼 완전히 문어발식 확장이잖아. 모든 그룹이 다 있잖아. 그래서 현대가 가장 심해. 현대는 뭐 그 계열 회사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을 부르는 이름이 재벌이라고 하는 거야. 벌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깡패 집단처럼 모여 있는 걸 벌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네도 문벌이야. 가문 애들이 모여 있는 거지. 조직이지, 조직. 그리고 막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세력이 더 커지고. 얘네들이 문벌이야. 그럼 얘네들은 왕한테 어떤 존재가 있어? 무서운 존재지. 왕도 건들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 그래서 이제 문벌 중에서 이자겸이 봐요. 경원이 씨 가문의 이자겸이 딸들을 예종한테 혼인시키고, 그 다음 왕 인종한테도 혼인시키고. 그러면 얘는 다 뭐야? 예종, 인종의 장인이잖아, 장인. 그러면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 자, 권세가 막강해. 그래서 권력의 독점의 위협을 느낀 인종이 이자겸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이자겸이 먼저 난을 일으킨 건 아니야. 죽이려고 하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지. 아니 감히 이 녀석, 내 사위밖에 안 되는 녀석이 내 막내딸에 겨우 그 한 명 채가지고 겨우 왕된 놈이 이 새끼 나한테 까불어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인종이 이자겸을 결국은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이 이겼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자겸이 왕이 돼요. 됐으면 이자겸의 시대가 시작됐겠죠. 그리고 이름도 달라요. 난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겠죠. 이자겸의 정배. 아니, 그렇죠. 정변이라기보다는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죠. 이자겸 혁명. 그래서 이자겸 세력이 이제 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자겸은, 이 새끼는 저기 좀 안 좋은 놈이에요. 나중에 보면 묘청은 되게 멋진 놈이에요. 이자겸은 후진 놈, 묘청은, 너는 빨리 머릿속에 넣어. 이자겸 후진 놈, 이자겸은 돼지 같은 놈, 이자겸은 동훈이. 그렇지. 묘청은 킹가쫑. 묘청은 되게 멋있는 놈이에요. 스님이었는데도 되게 멋있어요. 봐봐요. 나 묘청 보면은 막 감동받을 거야. 이자겸은 어떤 놈이냐? 금나라가 무슨 족이야? 금나라. 여진족이죠. 여진족 또는 뭐라고 불러? 만주족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나라야. 근데 이 금나라가 사대를 요구합니다. 너 내 신하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네가 좀 커졌다고. 알았어! 라고 한 놈이에요. 어떤 놈이요? 이상한 놈. 그러니까 금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놈들이야?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놈들이잖아.
있잖아 마 옛날 금나라 옛날 여진종 이 새끼야 이 대가리 변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머리 남기고 뒤에 이렇게 해갖고 꽁지하고 황비용 머리 하는 놈들. 문제? 아 몰라? 이거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 태양변의 신의 할 때. 걔네들이 그 청나라 그 애들이 여진족이요. 만주족 변발하는 애들. 얘네들이 나타나가지고 괜히 지금 힘 좀 세졌다고 해서 그 인종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야 사실은 형제관계였거든. 고려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야. 형제관계였는데 야 내가 임금이고 너는 신하야. 알았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겸이 그러면 주체적인 생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이자겸이 알았어 오케이 해가지고 수용을 했다. 그러니까 민심이 동요되고 왕실의 권위도 하락되고 이런 어떤 비굴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겸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보면 이 새끼는 지네 가문만을 위하는 아주 비열한 놈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는 짓 자체가. 결국은 죽었지만. 그런데 안 그래요? 자 봐요. 서경천도운동을 벌인 묘청이라는 사람은 이게 옛날에는 뭐라고 배웠냐면 묘청의 난이라고 배웠어요. 묘청의 난 여기 써있네. 제목이 아예 묘청의 난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체사상이 있는 사람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고 합니다. 묘청은 이제 봐봐 내용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개혁 세력을 등용했다. 이 사람 통해서 별로 안 중요하고 이자겸 몰락 후 금을 배격하는 여론이 강화되었다. 금을 몰아내자. 금 보이콧 하자라는 거죠. 금나라 꺼져. 반대머리 꺼져. 막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인종이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을 등용하며 개혁을 추진합니다. 묘청이 등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황제라는 칭호도 사용하고 연호를 사용하자고 건의합니다.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금나라 정벌을 하려면 수도를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위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묘청이 어떤 운동을 펼친다? 자, 풍수지리서를 근거로 해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서경은 오늘날 어디? 평양으로 옮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수도 옮기자라고 했을 때 싫어할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애들이 싫어할까요? 개경이라는 수도에서 서경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하면 이 개경에서 이미 땅값 비싼 땅값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던 놈들이 개경파죠. 수도를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수도를 갖다 대전 쪽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서울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왜 반발을 했을까요? 집값 떨어지니까. 그지? 그러면 만약에 대전으로 수도가 옮겨졌으면 이 한남대학교는 거의 연세대급이 되는 거죠. 대전대는 서울대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땅값 여기 파밀리 아파트 땅 집값 막 10억 30억 이렇게 되는 거죠. 막 20배 뛰겠죠. 근데 걔네들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개경파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 대표적인 놈이 김부식이에요. 김부식 하면 떠오르는 그 책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뭡니까? 김부식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김부각. 나도 그 생각했는데. 삼국 사기. 사기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너 좀 안다. 삼국 사기를 쓴 이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 세력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묘청에 반대되는 세력이 김부식이야. 그래서 묘청 등이 서경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게 이게 바로 묘청의 난이에요. 근데 실패했죠. 김부식한테 밟혔어요. 그렇지만 묘청은 그래도 나름 멋있는 거죠. 멋있으면 뭐하냐. 이 금나라 때문에 이 청나라 때문에 나중에 그 남한산성에서 우리 임금이 그냥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런 거 알아? 네. 자, 이제 무신정변 발생합니다. 야, 이건 이제 여러분 그 내용 공부할 때 계속적으로 유튜브 보세요. 이자겸이라는 놈이 문벌로서 막 지가 어떻게 권력을 좀 더 먹어볼까 했다가 뒤졌고, 묘청하고 정지상의 뭐 서경천도 운동 뭐 이러다 보니까
정치 질서가 흔들려요. 동요가 일어납니다. 왕권도 약해집니다. 왕권도 약해지고 당연하지. 문벌의 권력을 독점하고 부패가 지속됩니다. 그때 그 와중에 무신들은 또 차별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하급 군인들의 불만이 커집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드디어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지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왕권은 약하지. 그 다음에 욕심 많은 놈들 때문에 막 난을 일으키고 막 사회가 엉망진창이지. 이때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하자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따닥 하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정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정중부와 이의방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 명 착한 애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착하다는 거냐? 아니 그 고려가라는데 그 영화 봤는데 거기서 한 명이 마지막에 그냥 얘네들이 그건 이제 마지막에 최후 말하는 거잖아, 그지? 마지막에 나오는데,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알려줄게 선생님이. 정중부 이의방은 기본적으로 처음 무신정변을 했다는 거는 외워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신을 다 죽여버리고 의종을 폐위하고 무신 정권이 성립이 된 거야. 이제 얘네가 이제 정권을 잡았어. 그 다음에 초기에는, 자 봐봐, 초기에는 이제 무신들이 중방이라고 하는 회의기구, 이거 외워야 된다. 무신들이 세운 거. 그러면서 무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집권자가 쫙 다 바뀌어. 그 사람 이름을 외워야 돼요. 예? 아니 죽이고 얘가 얘를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고, 얘가 얘를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걸 내가 예전에 선생님이 난 이철씨 아니야. 외웠던 것 같아요. 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잠시만. 승민이가 있으면 되는데, 이거 승민이가 등장하는데, 왜요? 방중 당시 승민이가 진짜요? 헌우산을 들고, 진짜 승민이었냐? 네, 들어가. 이렇게 나와요. 방중 승민이가 헌우산을 들고 어떻게 했다고 했는데? 그거 잠깐만 뒤에 마저 보고서 할게. 어떤 순서로 외워야 되느냐? 자 봐요. 승민이 원사 줄여서 쓴 거. 경대승이라는 사람 이름이 왜 안 나오지 여기? 우봉주 씨. 헌우산, 최충원, 최우, 그 다음에 정대승 왜 안 나오냐? 경대쌤이요? 자 일단 순서를 한번 봐봐. 처음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의방, 다시 이의방, 정중부, 이 순서가 이렇게 돼. 경대승, 이의민. 이걸 어떻게 외워?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방중 승민이가. 그 다음에 이제 최씨 무신정권이 시작이 됩니다. 최충헌. 그 다음서부터 최씨예요. 최우, 잠깐만, 헌우산. 최고 다음에 최한이요. 그래 맞아. 헌우산을 들고 항의한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최상 최의예요. 옛날에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혀 있다고. 산은 안 들어가. 최항, 최의 이렇게. 여기가 최씨 무신정권이에요. 있네. 자 그렇게 연상을 하면 돼. 방 한가운데에서 승민이가 헌우산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돼요. 왜 나도 정강 오빠는 해줘. 이렇게 항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중 승민이가 헌우산을 들고 항의한다. 이 순서로. 이게 왜 외워야 되냐면, 이 순서를 왜 외워야 되냐면, 각각 천민 출신, 요 천민 출신이에요. 이거는 이의민은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최후가 바로 삼별초 얘기 나오는 애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한번 외워주면 거기에 살 붙이면 돼요. 방중 승민이가 헌우산을 들고 항의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여기는 이제 경대승하고 이의방하고 정중부의 과정도 얘기 안 나왔고 경대승도 빠졌고 그러니까 가볍게 나왔는데 일단 최충원이 그 전 집권자 이의민을 여기 있잖아요. 이의민을 제거를 하고 집권을 하면서 60년간 4대에 걸쳐 최충원, 최후, 최항, 최의 이게 4대에 걸쳐서 안정되게 그래도 유지를 합니다. 최씨 정권이.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안정되게 하면서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최충원이 만들어낸 게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 중방, 회의기구 중방 대신에 교정도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호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써있네요. 경대에서 도방을 확대시킵니다. 이 도방은 처음 만든 사람은 경대승이에요. 경대승이 사병집단으로 만들었었는데 근데 최충원이 그걸 좀 확대시켜서 그 자기 정권을 호위하는 그 보디가드 하는 역할을 시켰죠. 도방은 방자 들어가는 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최후는 정방이라고 해서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합니다. 정방. 그 다음에 문인들도 고용을 합니다. 정책 자문하게 하는 서방이 또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헷갈려요. 중방, 도방, 정방, 서방. 와우. 그래서 이제 각각 이름이 다 달라요. 누가 했었는지 알아놔야 돼요. 다시 한번 최충원은 중요 정책 결정 집행하는 교정도감. 그 다음에 도방은 만든 게 아닙니다. 도방은 처음에 시행한 건 경대승이에요. 그 다음에 최후는 정방. 그 다음에 서방이라고 하는 문인들. 서방 하면 서자가 이제 글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방. 왜 그러냐 진짜. 그 다음에 또 야별초라고 하는 군사적 기반으로 삼는 야별초를 만들어냅니다. 야별초 여기 있죠. 야별초는 나중에 이제 삼별초가 되는 건데 봐봐. 최후가 도적을 잡기 위해 설치한 군대입니다. 이후에 좌별초, 우별초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의군까지 합하면 삼별초라고 이름이 붙어지는 거예요. 야별초가 다시 한번 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군사를 신의군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합해서 삼별초. 삼별초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하는 놈들이에요? 되게 멋진 놈들이잖아요. 삼별초 처음 들어봐? 아니요. 그거 어디서 들어봤어? 삼별초가 몽골 애들이 징기스칸의 후에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봐봐. 삼별초 이 당시가 이제 몽골 애들이 원나라 시절이야. 딱 쳐들어오니까 일단은 강화도로 도읍지로 옮겨.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항복 안 하고 끝까지 투쟁을 하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 진도로 가.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가. 다 섬 쪽으로 가. 왜냐면 몽골군은 물에 약해. 걔네들은 육지 애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섬 쪽으로 도망가면서 계속 끝까지 저항을 한 애들이 삼별초야. 알았어? 근데 이게 삼별초를 만든 애가 누구다? 삼별초에 끝까지 저항한 애가 누구다? 최후라고. 알았어? 야별초를 조직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농민, 얘 당연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 된 거죠. 농민, 천민이 봉기를 합니다. 자, 일단 무신 정권 대 무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스럽고 신분 질서도 동요를 이루고 무신 집단과 무신 출신 지방관들이 농장을 확대하고 과도한 세금 부과 등의 백서령을 수탈한다. 그러니까 이 무신은 얘네들 과거 제도로 해서 무신된 애들이 아니라 싸움 잘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무신 정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조폭 애들이 나라를 장악한 거야. 조폭 애들이. 그러니까 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천민 출신 누구냐면 이유민이거든. 얘가 이제 무신 집권자가 됐다는, 무신 집권자로 등장하니까 천민 출신이 왕이 됐다고? 무신 집권 최고 높은 사람이 됐다고? 이야 이거 신분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신분제도가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신 정권 때 정치가 혼란스러웠다 이걸 알아놓고 그 다음에 농민이 봉기합니다. 농민들도 못 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주 명학소라는 곳에서 망이하고 망소이라는 형제가 이렇게 한번 좀 휘날립니다. 관군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운문의 김삼이, 초전의 효신, 이런 애들이 농민봉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다 안 외워지는데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얘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얘만 천민이고 나머지 다 농민이에요. 성격이 달라요. 만적은 최충원의, 여기 있어요.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거든요. 노비인데 이런 난을 어떻게 일으켰냐면, 봐봐. 무신들이 난을 일으킨 이후로 많은 고관이 천민이나 노비 출신에서 나왔다. 장군이나 정승에 어찌 처음부터 씨가 있겠는가? 때만 잘 만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적이 말하면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자, 누구의 노비라고 했어 선생님이?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왕우장상의 씨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한번 난을 일으켰는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만적이라는 애는 농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농민이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너네들 이거 다 외울래? 다 외울 수 있으면 외워봐. 근데 못 외울 가능성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외워질 거예요, 하다 보면. 근데 외워지는데 만약에 안 외워졌다 그럼 만적은 기억해야 돼요. 만적은 천민봉기고 나머지는 농민봉기예요. 천민봉기하고 농민봉기는 다르다. 자, 그 다음 고려 왕조를 삼국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고려 왕조를 부정하고 경주, 서경, 담양 각각, 경주는 신라, 서경은 고구려, 담양은 백제, 여기에서 부흥을 내세우며 봉기를 하였다. 각각 도시 알아놓고 이렇게 세 개. 삼국 부흥운동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쯤 되니까 이런 혼란스러움이 생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도 한 단원 했네요. 여기까지 풀고, 요거만 풀고 얼른 마실게요. 자, 갑시다. 자, 이거 답 할 수 있어야 돼? 서경을 전진기지로 삼아 북진정책을 추진한 사람. 북호통사조. 태조야, 북호통사조. 북진정책 누구야? 태조. 노비안건법하고 과거제를 실시한 사람. 광종. 삼성 육부를 수용하였다? 자,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아, 이거는 애매한데. X. 그 얘기는 없어요.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이? 오도, 양계, 경기로 나누어 다스렸다. 맞아요. 오도의 제일 높은 사람 뭐라고 했어? 안찰사. 아? 안찰사. 양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뭐야? 병마사. 병마사. 좋아. 그 다음에 과거제 음서 등으로 관리에 등용하였다.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기억나 안 나? 그 다음에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세력이 점점점 넓어진 놈들. 아이. 문벌. 잠깐만. 이게 애매하다. 아니 가면서 이거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돼?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되는 거거든? 어? 한번 이 내용 보자. 뭐라고 해야 돼? 어디 있어? 문벌 어디 있냐? 위에. 이걸 아니야? 문벌 형성. 그러니까 문벌 형성이 결과란 말이야. 뭐 호종만 그런 건 아니니까 문벌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문벌. 문벌이 족점했다. 자, 그 다음에 묘청. 묘청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뭐한 사람인지 알지? 이 사람은 서경천도 운동을 펼친 사람이다. 근데 그 이제 뭐를 근거로 했냐? 풍수지리설. 자, 서방은 문인. 서방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 서방 만든 사람? 최후. 아니, 최후예요? 정방. 최후가 정방, 서방 다 만들었어요. 교정도가 최충원.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름이 두 글자니까 두 개짜리 만든 거고, 얘는 이름이 세 글자가 넘으니까 네 개 이렇게 큰 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신분 해방해달라고 한 놈, 천박한 놈 누구야? 만정. 안정입니다. 됐습니다. 오늘 가세요. 영어 숙제예요? 영어 숙제하세요.
저 누가 거요?